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 김포시가 채용한 정책 자문관을 놓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각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정책 자문관으로서 자격이 되느냐, 또 다른 결정권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자격 시비는 물론 옥상옥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논란 짚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정황용 식량닷컴 대표 그리고 이세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정책 자문관을 두고 시의회에서 이제 자격 검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포시에는 정책 자문관을 포함해 4명의 자문관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정황용 대표님, 자문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글자 그대로 자문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전문가가 어떤 그 자리에 앉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네. 그래서 교육, 안보, 공보, 그 다음에 정책 이런 부분에서 네. 시정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기 네네. 전문적 식견을 반영을 해주고 어떤 교통 정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좀 봐주면 되겠죠. 네. 이 지역의 이 직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민간 전문가를 네네. 개방형 어떤 임기제로 임명하는 네. 어떤 그래서 기존의 임명직 공무원하고는 좀 다른? 차이가 있는 네. 그런 직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선출직 공무원으로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겠죠. 때문에 자문관을 두는 게 비난받을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포시 의회,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번 논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선 7기에서 4명의 자문관 가운데서 이제 정책 자문관에서 좀 비롯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문관의 본래 취지는 이제 전문성 확보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포의 주요 이제 도시개발 사업들, 뭐 시내폴리스를 포함한 도시개발 사업들이 난항을 좀 겪으면서 네네. 고문 역할을 하는 자문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불거진 건데요. 네.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시의회 업무 보고에서 네. 한종호 행정복지위원장이 이제 정책 자문관이 또 다른 결정권자라는 이제 네. 부분들이 이제 시각이 있다. 결정권자 되는 게 아니냐? 네, 또 다른 네. 결정권자라는 뭐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이제 공론화가 좀 됐고요. 이후에 이제 김종혁 부의장이 또 다른 업무 보고에서 도시개발 분야에서 자문관이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는 이제 언급을 하고 또 덧붙여서 시장이 정책자문관의 결정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의회가 이제 자격 검증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자문관의 경우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요건이 있나요? 이제 보면은 각급, 낙급 네. 그 임기제에서 두 종류가 있는데 네. 각급은 학사 졸업장과 네. 그다음에 관련 분야 경력 5년, 네. 낙급은 학사 졸업장에 관련 분야 3년 경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이미 다 검증을 거치고 해당 자격에 적법한 자격을 이제 소유하고 있음이 이제 인정이 됐다고 좀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력서에 대학 졸업 연도에 표기 논란이 좀 시비가 좀 있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논란을 증폭시킨 그런 요인이 있었다고 보고 시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실수로 좀 인정을 했고 오기였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적법하다.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래서 이 제출된 자료를 김포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분석, 나름대로 검증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오기였던 부분들의 실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어떤 자격 요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들은 정하영 시장의 어떤 답변에 의하면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안이 불거질 가능성은 뭐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이번 논란이 된 정책 자문관의 경우 이제 자격 면에서 어떤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나요? 일단 뭐 정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력서 자체가 좀 뭐 허술하다느니 아니면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가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논란이 좀 확대가 되면서 정하영 김포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에서 자문관은 말 그대로 자문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격 검증이 아닌 자질 검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문관들은 모두 자격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다 적법하게 선발을 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이 정책 자문관 역시 뭐 관련 학위증 같은 것들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자격 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화영 김포시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력을 다 공개를 했고 자격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정치적 발목 잡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포시는 뭐 해당 자문관의 이력에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이고 자격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 시장도 공개적으로 자격 검증 이제 자질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게 이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어떤 월권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입장을 또 내놓으면서 유감을 또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책자문관의 출신 그러니까 이제 정 시장이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그런 이력을 두고 측근 인사가 아니냐, 뭐 결정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들에는 자문관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 임명권자인 시장의 고유 권한 아니냐라면서 이제 다소 강경한 입장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각에서는 시장이 임명한 이 자문관에 대한 화살이 결국 이 민선 7기 이 수장인 정화영 시장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시각들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야당에서 주로 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적인 발목 잡기 아니냐, 흠집내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들도 나오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워낙 뭐 시 안팎에서 이런 자문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우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감시와 어떤 견제 역할을 하는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뭐 문제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결정권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님, 그 자문관이 결정권자로 볼 수 있나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결정권자는 아니죠. 자문과 조언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 자문관에 임명한 사람이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서로 이제 이심 전심 그리고 어디까지가 자기 영역이냐 이 직책 자리가 선을 딱 그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해석에 좀 다양한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책 조언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해석에게 이건 결정권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월권 내지 어떤 자격 논란의 이런 부분에서요 좀 더 제기한 쪽이 구체적인 확실한 내용을 좀 제기하고 이런 토론 자리에 나와가지고 의견을 당당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문제 제기하고 말고 이런 부분들은 좀 책임감 있는 행동에서 다소간 좀 이렇게 거리가 떨어진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문관 임명은 시장의 고유 권한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조정하고 운용하면서 시의 정책에 대한 어떤 에너지와 힘으로 뿜어낼 것인가. 그래서 매년 행정감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문관도 역시 공무원이니까는 행정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의회에서 그동안에 성과 있게 했냐 안 했냐 부분 가지고 검증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논란이 불거진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김포에는 국방, 정책, 홍보, 교육 분야 총 4명의 자문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표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요.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좀 대통령이 각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이 장관들이 일반 전문가도 있고 선출직 공무원들도 있고 아니면 기존 공무원에 승진한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정도 기간이 지나면 개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 분권화의 수준이 시장의 재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의 임명직 공무원에 어떻게 보면 좀 함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방 분권, 협치, 거버넌스 이런 게 계속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역량들이 더 들어가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행정 전문 역량에다가 민간 전문가의 역량이 조화가 되는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방 분권의 수준이 거기까지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자문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오히려 차제에는 좀 바꿔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에 무슨 민정수석, 뭐 안보수석 이런 것처럼 지방분권에서도 지방정부가 이런 체제가 좀 청와대 모델을 따라서 정착이 되면은 오히려 책임행정과 책임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더 이게 개방이 되고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더 확대가 되고 책임과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 그러면 그리고 시의회에서 일정 정도 기간 아래서 행정감사를 통하거나 의회를 견제하는 더불어서 이런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시의회의 권한도 강화되면서 견제의 폭이 대량 이렇게 좀 확대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이 약한 속에서도
강 집행부, 약 시의회 이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함께 더불어 좀 보완이 되고 점검이 돼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옥상옥 논란입니다. 이제 그 실국장 책임제 도입을 정하영 시장이 선언을 하면서 행정은 이제 실국장이 하고 자신은 셀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문관을 두다 보니 기존 부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과도한 해석으로 보세요? 아니면 적법한 해석으로 보세요? 이 부분들은요. 민선 6기 유영로 시장 때 제가 당시 시의원하면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게 컨트롤 타워의 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시 정책이 전반적으로 선택과 집중 분산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저도 시장 경선할 때 공약으로 국장 책임제를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6개월 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옥상옥이냐 아니면은 뭐 효율성의 저해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드려보고요. 다만 문제가 생길 때 시장에 직접 나와서 해명하고 해결하고 이런 것보다도 국장들한테 나눠주면서 가령 이번 논란도 만약에 도시계획 분야가 문제였고 건축 문제였다 해당 국장한테 설명하게 하고 이것을 공보 담당관이 공보정책관이 또 이런 부분들을 자문의 역할로서 대신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분산되고 집중되는 시스템이 보여야 하는데 현재는 뭔가 시스템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어수선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이제 6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정돈 정리가 되면서 시스템적 구조가 정착이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되면 아마 시민들도 안심하고 또 불필요한 논란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하영 시장이 이제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입장을 밝혔는데 이세진 기자, 입장 어떻게 되죠? 네, 일단 정하영 시장이 처음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이제 기자들과의 신년 브리핑 올해 초에 있었던 신년 브리핑인데요. 월권이나 뭐 옥상옥 논란은 말도 안 된다. 그건 기존에 정하영 시장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라면서 그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네,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들이 직접 그 정하영 시장이 브리핑에서 했던 말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옥상옥과 또 하나의 결정권자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영 김포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무릎꿇는 소리들이시죠.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사항들이죠. 아직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문관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월권은 더 용납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오로지 정책자문관은 자문관의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정책자문관의 어떤 행정 책임에 대한 것 시장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국정님들의 행정 가오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시장이 지는 것이고요. 그런 자세로 시장의 시를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다소 좀 강경한 어조로 좀 대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신년 브리핑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커지자 지난 13일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 저희 헬로티비 뉴스를 찾아서도 또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만약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먼저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인 내가 책임지겠다. 정학용 대표께서는 이 같은 답변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보세요? 너무 과도하게 문제가 증폭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슈가 그래서 너무 커진 것 같아요. 팩트가 그게 무자격이냐. 근데 적법한데 표기를 잘못한 서류상의 단순 착오였다. 그걸로 해명하고 오히려 시정에 주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해명이 해명을 낳고 해명이 또 해명을 낳으면서 실제로 이것이 필요 이상은 증폭됐고 그 논란의 중심에 정하영 시장님이 놓인 부분들이 그렇게 좀 편한 모습은 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까 제가 시스템적인 운영 부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논란들은 공보실이나 아니면은 뭐 도시개발 담당 국장이 나서서 해명해도 되는 부분들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문관은 자문관일 뿐입니다. 현재 김포시 전체를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안 자체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종결을 짓고 네. 다른 정책 방향으로 좀 가는 것들이 답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과거에도 자문위원회라든가 자문관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영록 시장 때 그 안보 담당관, 네. 그다음에 이제 자문관이죠. 또 네. 정책 자문관, 네. 그다음에 공보 네. 뭐 자문관 이렇게 있었고요. 네. 여기에 이번에 이제 교육 자문관이 하나 얹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과도하다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과도한 상황은 좀 아니다. 특히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이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다하는 속에서 그렇죠. 교육 자문관 공약이었죠. 채용은 네.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문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이제 그 민간 임명직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떤 정치적 뭐 보훈성 뭐 인사가 아니냐 이런 네네. 논란에서 어느 지자체나 다 항상 논란이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일로서 뭐 좀 성과를 보여주면은 이런 논란들은 뭐 사그라들 것 같고요. 실제로 유영로 시장 때 그 당시 이제 그 안보 자문관이시죠. 네네. 그 도시개발이나 아니면 도시철도 하는데 굉장히 군사 규제가 많았었는데 네네. 군을 상대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풀어낸 그런 성과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 평화문화추진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안보자문관, 정책자문관 두 분이 결합을 해서 당시 평화문화도시 어떤 틀을 잡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과제라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서 시의회에서 이제 자격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세진 기자, 구체적으로 자격 검증 절차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의회는 그 정하영 시장의 긴급 브리핑 하기 전에 이런 자문관들의 이력 관련 자료를 이미 넘겨받은 상황이고요. 네.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뭐 논란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번 논란이 좀 커진 만큼 아무래도 자격 검증에 대한 기대도 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목이 집중이 됐죠. 네, 의회가 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과를 내릴지에도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자문관에 대한 논란은 자주 있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의 상황인데요. 이 같은 논란을 없애고 자문관이 시정 운영의 전문성 확보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정학용 대표께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시장이 그런 뭐 적절한 수위 조절을 좀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냥 임명되고 시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챙기면서 하는 일 없다. 네. 이런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되고 네. 또 과도하게 월권행위를 한다. 이런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정책 조언과 자문이 시정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얼마나 시장이 나름대로 그러면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 이런 인상이 비춰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정책 기조를 어떤 컨트롤 타워를 잘 활용하면서 방향을 잡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그때그때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운용하는 걸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것들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방형 직책 부분들은 앞으로도 적극 좀 확대되면서 지방 분권, 지방자치 수준이 좀 더 올라가야만 나름대로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논란 속에서 이제 집행부와 시의회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이제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지금까지 김포시 정책 자문관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